자, 한 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풀어준다. 아, 그럼 주간 뉴스 브리핑? 네, 예. 요번 주에 핫했던 뉴스들을 한번 저희만의 시각으로 네네.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사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에서 주간이나 월간 단위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에이.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기사들을 기준으로 저희 제작진이 참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게 굉장히 고생해서 네. 데이터들을 뽑고 기사들을 좀 뽑아가지고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뉴스들이 화제의 뉴스였죠? 이번 조사 주간에도 여러 가지 언론의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11월 2주차에 조회수가 1위 랭크를 한 그 제목이 뭐냐면 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확산, 네. 다음 지역은 어디로? 라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국감정원 측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주간에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5개 지역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은 그나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매수세가 좀 약해지거나 실종이 되거나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관망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9.13 대책 이후에 정부의 그 규제 강화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에 그 강남의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제 일부 호가는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급매물로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은 이것만 갖고 하락세로 간다라고 판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런 상태가 뭐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방학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정말 거래가 뭐 안 되거나 그리고 급매물이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투자 방향이 서울과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만 투자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 집값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민감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매매가는 정체돼 있지만 호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거래는 되지 않고 그쵸. 거기다가 전세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세가가 조금 빠지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많이 회자된 뉴스를 한번 볼 텐데 11월 6일 날 데일리안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조용히 오르는 강북 집값, 서민 주거 안정 이뤄질까? 이 기사는 네이버 부동산 11월 2주차 때 조회수 4위를 랭크했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부동산 114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집값 조정기엔 많이 올랐던 지역부터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다. 강북 지역은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탈 때 상대적으로 외면받기도 했고 특별한 공급 계획도 없기 때문에 조정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많은 강북 쪽이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집값 상승세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금 강남권 집값이 조정되는 부분도 이전 상승폭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본격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저는 강남에도 물건을 가지고 있고 강북에도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의 어떤 시장 상황을 제가 몸으로 느낀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으면 강남 쪽은 솔직히 집값이 하락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 매물 자체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거래된 사례가 없고 그거를 좀 과장되게 언론에서 포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사 내용처럼 강북 쪽은 오히려 매매량은 똑같이 없지만
거래는 되고 그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 자체가 이전 가격보다는 조금씩 오르면서 네. 올라가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네. 향후 투자 지역을 투자금도 그렇고 네. 본인들의 방향성을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네.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조금 네. 더 관심을 갖는 갖게 되지 않을까.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액대가 일단 다르고요. 일단 네. 대출도 조금 규제가 됐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무래도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들이 좀 더 먼저 그래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에서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큰 돈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가고, 네. 근데 그리고 또 강북 쪽이 좀 늦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실은 이제 아직 그 분위기가 여운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박원순 시장의 어떤 부동산 정책 부분도 네.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예. 국민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네. 어떤 호재로 작용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11월 8일 날 중앙일보에서 확 바뀐 부동산 시장, 악재는 손을 잡고 온다. 무섭네요. 네. 다음 부동산에서 11월 2주차에 탑뉴스 1위를 랭킹했는데요. 네, 이 뉴스가 1위를 랭크했네요. 네, 1위를 랭킹했어요. 악재 손잡고 온다. 무섭죠. 네, 저희도 손잡고 할까요? 네. 그래도 되나요? 네. 이 기사를 보면은 그 9.13 대책 이후에 네. 50여일 동안 현장 소식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바로 위에 이제 두 가지의 기사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냉각 상태가 점점 뚜렷해지고 경기 침체도 본격화될 조짐이 또 보이기도 하고 내년에 이제 조정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게 하는 큰 요소가 돈의 흐름이라든가 네. 세제라든가 수급 공급에 대한 그런 그렇죠. 부분, 그다음에 인구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진 것들을 보면은 중장기적인 그 변수들이 실제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동성의 폭을 좀 언급하고 있고요. 네. 이런 풀린 돈이 이제 마땅히 이제 갈 투자처가 그쵸. 찾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아직 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게다가 이제 그 평범하게 무주택자들까지도 이제 내 집을 어떻게든 지금 시기에 마련을 해야겠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건 되면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가세를 하지만 이런 해당 시기가 이제 불안한 심리까지 약간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질이 조금 요정을 쳤던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 추이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이제 한국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들의 기준금리를 좀 올리느냐 내리느냐 얘기가 되게 많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올리지 않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네. 향후 뭐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좀 그쵸. 감지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규제, 대출 규제, 네. 아까도 언급했던 대출 규제라든가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30만 뭐 가구 또 공급한다고 또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제들을 이렇게 인상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국회 상정까지 좀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리플 악재 뭐 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전부 다 규제이고 항상 그러니까 악재로 오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 세법 개정안 요 세 가지는 정말 이제 꽁꽁 묶어놓는 그런 네. 아주 강한 규제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규제 중에서 특히 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대출 규제나 네. 세법 개정안들이 네. 직접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 규제들이고요. 예. 이런 부분은 향후 지금 벌써 국회에서 발의만 됐지 예. 통과가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향후에 어떻게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네. 지금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거 막혀서 또 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꼭 투자자라고 하기보다 실수요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부동산을 입하는 과정은 다 똑같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네. 검토해 보시는 것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 대출 규제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네. 저희 투자자뿐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지금 무주택자나 네.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이 있으면서 향후에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실어주고 있죠. 실어주는 네.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듣는 실수요자분들 네. 그리고 평소에는 부동산을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분들도 네. 요런 저희가 오늘 뽑아드린 키워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네. 뉴스 검색을 하거나 핸드폰을 볼 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앞으로 좀 더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알차게 청취자분들께 좀 도움되는 정보로 저희가 소식을 조금 더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지난 한 주간 가장 주목받았던 주간 뉴스 풀이였습니다.